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따른 게 중재판정부의 결론입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이 됐는데 정부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20억 원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 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4.6%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부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취소 신청 사유가 절차의 심각한 위반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실익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 TF와 국제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나혜인 기자가 요약해준 이번 결과는 지난 10년간 분쟁에 대한 판단이지만 우리와 론스타와의 그야말로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논란. 하나는 헐값 매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죠. 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고도 6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며 국제소송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I'm here voluntaril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defending Paul Yu to testify on his behalf at the trial.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은 이제 판정 취소 절차라는 2라운드로 다시 접어들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특히나 이 악연 속에 등장하는 전현직 관료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들과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납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모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1심, 2심, 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지 20년 만이자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으로까지 불리는 론스타 사태,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론스타 사태의 전문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인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론스타 관련의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 ISDS, 이 언론에서 흔히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틀렸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거든요. 이게 소송이 아니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상대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제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 강제력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한미 FTA 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독소 조항 사법권 침해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 FTA 당시에도 ISDS 조항은 폐기해야 된다.
이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소송이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하지만 강제력은 있다 예.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언론에서 이걸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예. 제언을 한번 드려봤고, 자, 이번 오늘 나온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간의 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만 뭐 앞서 보도한 대로 우리와 론스타의 악연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거든요. 저희가 좀 일지를 정리해 봤는데 직접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2003년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는데 네. 인수할 당시 자격이 있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데 조선호텔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게 앞서 언급되었던 김석동, 그다음에 추경호 제도과장 등이 네. 모여서 당시 예외 승인으로, 그러니까 부실 금융기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승인 방식으로 승인을 한 거였고요. 네. 저희들 주장은 당시도 산업자본이었다. 론스타가. 그래서 산업자본을 속이고 한국 정부를 기망했기 때문에 ISDS에서 이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이게 네.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우리 대응 논리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나긴 20년을 좀 짧게 요약하면 외환은행 인수, 그리고 매각, 이른바 먹튀 논란, 그리고 오늘 나온 ISDS 판정까지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꼭 기억할 거는 2003년에 론스타가 1조 3천억 원의 헐값을 사들였고 그리고 2012년에 되팔았는데, 바로 이번 분쟁이 바로 그 2012년 관련해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면서 이제 소송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문제 제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인수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김석동, 추경호 이분들이 다시 매각 과정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당신은 과장들이셨는데 금융위 부위원장 아니면 금융위원장으로 다시 금유 환영을 하셔가지고 매각 과정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이 되었던 게 2011년도 3월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법상 벌금형을 맞으면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었으면 바로 인수 승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하는 그 절차 때문에 이제 인수정당 심의를 중단을 하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제 중단을 하고, 저희들은 그때 시민사회와 외환은행 노조가 요구했던 것들은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라. 왜냐하면 범죄자이기 때문에 매각 명령을 어차피 내리는데 이 매각 명령을 다 내렸는데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징벌적 매각 명령, 즉 시장에서 매각하게 아니면 블록딜을 하게끔 해야지 전체를 하나은행에서 매각해서 경영권 프리엄을 챙기고 가는 것들은 오히려 먹튀다, 이 주장을 했고, 당시 금융위 주장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지금 당한 ISDS처럼 분쟁을 당한다, 국제소송을 당한다,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서 오히려 단수 매각 명령을 선택하면서, 다만 하나금융이 1차 매매 계약 이후에 2차 매매 계약 2011년 11월인데요. 이후에 2차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7,700억 정도가 매매 대금이 깎입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한 거였는데, 이번 결정 나는 거에서 이유를 들었던 것이 그 당시 매각 가격 인하까지 금융위가 승인을 지원한 것으로 이 중재재판 판정부는 본 거죠. 그게 일부 인용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오늘 판단에 대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그 7,700억 원 부분도 있고요. 자, 좀 크게 보면 정부는 뭐 선박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선방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혈세가 들어가는데 2,920억 원, 뭐 당연히 큰 돈입니다. 지금 그 이상이 이자까지 포함한 배상이 큰데, 거기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면 이번 결과에 대한 좀 큰 틀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숫자의 함정이죠. 6조를 보고 인정된 금액이 3천억. 일부 프레임에서는 법무부가 그렇게 잡아서 그런지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승소로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승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3천억 가까이 이제 물어주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론스타가 과장된 소송을 금액을 부풀렸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47억 달러 중에서 20억 달러가 승소 시 보전금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겼을 때 20억 달러를 달라고 한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국세청에 대한 과위적 처분에 따라서 7억 6천만 달러를 달라. 이것들은 당시에도 한국 정부를 법원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이겨서 일부는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론스타가 노렸던 거는
15억 7천만 달러. 이게 HSB 홍콩 상하이은행으로부터 매각돼서 지연되었던 지원금이거든요. 네. 이걸 노렸지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다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철회할 경우 주는 대가. 예, 네. 아니 중재 협상하자 그냥. 이것만 주면 나가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은행과 매각 대금 깎인 거에 대해서 지연이자 포함한. 그러니까 론스타가 받으려고 했던 실제 목적 금액은 8억 7천만 달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난 금액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5대5. 그러니까 매각은 지연했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지연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5대5라고 했고 이 매각 7,700억에서 배당금은 뺀 중간에 배당 받아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뺀 금액이 네. 인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은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판단을 할 때 좀 있는 게 좀 왜냐면 숫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있는 게 좀 왜냐면 애초에 뻥튀기 배상금을 청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오늘 나온 배상액 2,920억 여원 플러스 185억 정도 되는 이자만 넣고 봤을 때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정부가 좀 더 대응을 잘했더라면 이거를 좀 더 줄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점이 좀 더 논리 싸움에서 아쉬웠을까요? 제가 이제 KBS가 입수한 이 준비 서면이라는 문서를 이제 자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깜짝 놀랐던 게 ADS 서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그 시점은 언젠가요, 대표님? 이게 2015년도 2015년도? ISDS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주고받는 문서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따지면 준비 서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면에 한국은 산업자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종구다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고 론스타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안 다투기로 양쪽이 동의했다라고 이제 이 절차명령도 2015년 12월 21일 절차명령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깜짝 놀랐던 게 왜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도 않기로 포기했는 게 가장 의구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 판정문을 공개한다라는 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판정문이 공개되어서 왜 승인 지연이 인정되었는지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의심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싱가포르에서 상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간의 분쟁을 다투는 제도거든요. 이것도 단심제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ISDS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하면서 하나금융에다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분쟁 조정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금융이 이깁니다. 이겼는데 결정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각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금융은 잘못이 없다. 론스타는 철저하게 금액도 크게 하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우리는 뜬금없는 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싱가포르에 가서 국제상사 제도도 활용해서 그 결정문을 ISDS에다가 제출해서 그걸로 통해서 인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판정문 공개가 우선시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즉시 취소 이의신청해서 취소 소송하겠다. 이게 잘못하면 시간 끌기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가시려면 우선 판정문이 1차적으로 공개되면 좋겠고 그 공개에 대해서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국회에서 국정원을 문서를 갖다 비공개로 열람하듯이 국회의원들이 검증 열람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 여기 이해관계 충돌되시는 분들이 방송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추경호 금융부위원장이 지금 부총리이시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은 당시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안 한 10% 이상 초과 법률에 대한 명령을 내릴 당시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로서 이해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돼야 된다면 이 판단에 대한 여부는 저는 국회가 좀 먼저 검증해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과 공정하지 않겠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정문 열람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회가 좀 개입을 해서라도 판정문 열람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요. 이게 진짜 실익이 있는 점인지 이 신청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연이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국제 분쟁이 있었을 때 공타가 걸든가 주는 이유들은 지연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 때문에 지급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검증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 검증을 통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당시 된다. 당사자들이 2011년도 매각 당시 당사자들이 지금 부총리에다가 경제부총리에다가 금융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다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까지 계시니까. 그럼 말미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지금 전현직 관료들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얘기로 좀 잠깐만 넘어갔다 다시 또 배상학 얘기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좀 규명하고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죠. 그러니까 3천억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 푼도 아끼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한 푼이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는지 이게 강제력과 귀속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시간 끌다 보면 지연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지실 분들은 지셔야 되는데 정말 매각 지연에서 매각 대금 인하에 개입을 한 거였는지 그거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싱가포르 분쟁 상사 분쟁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영국에 오니까 김성유 하나금융위원장은 조금만 시간 달라. 그 가격 인하만 하면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는데 네. 분쟁 판정문은 물론 하나금융 김성유 회장은 전 회장입니다. 협상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세요. 네. 근데 그게 협상 전략이 ISDS에서는 인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금융이 사실은 실익을 보셨던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수 과정에서 7,700억의 매각 대금이 깎였기 때문에 예. 그 실익에 대해서 하나은행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 세금이 아니라면 하나은행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에도 따져보려면 결국 판정문이 공개되어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가졌는데 금융당국자 당시 관료들 매각 지연에 대한 책임 저는 분명히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정치적 책임일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불법 행위에 따른 일이라면 이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지금 현직 관료들만 좀 모아봤습니다만 당시 좀 금융위원장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김석동 현 뭐 법률 그 법무법인 고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혹은 법적 책임은 물어야 될 것이다. 중대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는 네. 가능한데 중대 과실을 떠나서 본인들의 과실 여부에 따른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한 번 더 들어간다면 감사원에서도 이 ISDS 대응이 적정했는지 지금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안 다루기로 합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적정성 검토 등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ISDS 대응은 이게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다음 윤석열 정부 3대 정부에 이어지는 문제,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추후 관련해서 전망해 본다면 일단 그러면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제 물론 추가 신청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세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많은 돈은 국민 세금 혈세로 투입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죠. 이게 확정이 된다면 네. 국민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란과 초기에 나왔던 1호는 아니 2호였는데 2019년도 결정된 게 이란 기업과 대우 매각 관련해 가지고 결정된 게 730억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란 때문에 제재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원하겠다라고 세금에서 지급하는데 네. 그 금액과는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지금 3천억이니까 예. 국민의 세금을 투입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승소하는 길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판정을 했던 판정 내용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에서는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심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정문 공개가 진정성 회복에 제일 시금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부가 지금 이 론스타 관련 사건을 보면 여론에서 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그걸 비밀주의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여론의 관심을 좀 차단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정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쌍방이 다 합의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그리고 그때 TF 단장이 추경호 지금 부총리시거든요. 본인은 이해상충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빠졌다. 결정의 중요한 결정은 빠졌다라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말이 그냥 납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논리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들은 결국은 당시 당사자 책임론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 정부 세금을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승소 말고는 뒤집는 길 말고는 없는데 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이제 법무부 120일 안에 120일 안에 그 이의 신청 기한이 120일이고 뭐 그거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앞서 취재 기자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판정무효 신청 사유가 5가지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해당 내용에 지금 나온 내용들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절차의 정당성 등등등등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일한과의 기업과의 ISDS 취소소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취소 소송에 해당되는 사유에는 판정부 구성의 잘못 아니고 명백한 권한 일탈 아니고 부패행위. 이제 부패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관료들이 론스타하고 뭐가 있었느냐 이 정도인데 절차상 심각한 위반은 아닐 것 같고 판정문 이후에 쓰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게 해당되는 거는 부패행위 말고는 없는데 지금 부패행위가 뭐가 있었는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답변에서는 보면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더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리 같은 경우가 당시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 외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기소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범죄인도 요청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있지만 관료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사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부패 행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가 보여준다면 사실 검찰 수사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론스타 사건으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ISDS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이 관련 사건이 10건으로 들었고 현재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판단, 이 결과가 또 다른 사안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큰 거 중에 남아 있는 게 엘리엇하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관련된 잘못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쟁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쨌든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엘리엇과 다른 또 펀드 하나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부당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뭐 중국 투자자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것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미 4조 원대 큰 차익을 남기고도 오히려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10년 전에 제기한 분쟁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왔고 지금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희가 제목에 10년 만에 마침표 옆에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물음표를 달 만한 대목들이 여러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끝으로 아까 시댁 얘기도 하셨고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대응 포함해서 어떤 점들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비밀주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하고 정부가 뭔 서로가 이게 좀 밝혀지면 안 되는 게 많은지 다른 건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개되는 것들도 있는데 유독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비밀주의가 엄격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더 답답한 거죠. 사실 론스타가 지금 4조 6천억을 먹고 텄는데 이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것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국민은행에게 3배 이상 남기고 틀렸는데 세금도 안 내도 된다는 먹튀가 이 먹튀가 만든 단어가 론스타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먹고 튀다가 나오는데 분노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밀주의를 유지를 한다면 그리고 판정문 공개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공개 안 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란 기업가의 판정문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중재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 5월에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됐는데 민변에서 중재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정부 공개 청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론스타가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론스타는 일부 언론과는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자기 입장들을 유력하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롭게 가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비밀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좀 공개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개하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그릇에 맞게끔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지 정치적 책임이 될지 아니면 도덕적 책임이 될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임 대표께서 말미해 주신 그 말씀이 이번 론스타 관련 뉴스를 보는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나 론스타 문제는 진실과 책임 규명이 아직 덜 됐구나
네, 그렇죠. 생각까지 해봤고 국가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